안녕하세요.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심리치유와 무의식 작업 그리고 최면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무의식을 다뤄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정보나 기억은 의식적 수준에 남아있지만 대부분 기억은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일을 겪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발생하는데 추후 비슷한 상황을 피해 생존에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 편도체에 부정적인 감정이 저장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곧이어 부정적인 신념의 형성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트라우마 사건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무의식에 자리 잡은 부정적 감정과 신념이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무의식에 자리 잡은 감정과 신념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최면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치유에서의 최면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 최면이란 이완을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 비판적, 논리적, 이성적 영역을 담당하는 의식은 과거의 상처가 올라와서 괴롭지 않도록 회피나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 과거의 기억과 관련된 감정이나 신념을 애써 무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내면의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이완할 경우 의식의 작용이 잠잠해지면서 눌러져 있던 무의식의 내용들이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명상을 통해 이완하면 생각이 평소보다 많이 떠오르고 여러 감정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완을 하면 무의식이 올라오는데 이때 우리는 무의식에 있던 부정적 감정이나 신념을 효율적으로 다루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최면 상담은 일반 상담에 비해 효과가 빠른데 그 이유는 최면 상담이 일반적인 심리 상담과는 다르게 의식보다는 무의식적인 부분, 그리고 그 무의식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지, 즉 생각이나 사고보다 정서, 감정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상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공감과 지지만 해주다가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때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 좋긴 하지만 상담소를 떠나면 정작 마음의 불편함은 여전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의식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의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식은 평소에 의식되지 않는 마음의 내용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평소 일상적인 의식 상태일 때는 떠올릴 수 없거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이 깊은 이완의 상태에서는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로 무의식의 내용을 다룬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면의 상태, 즉 깊은 이완의 상태에서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잊고 있었거나 이미 알고 있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최면의 상태에는 이 의식이 있긴 하지만 의식이 한 발자국 옆으로 물러서서 우리 내면의 진정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 부모님이나 사회 인식을 고려해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학생이 최면 상태에서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사실 미술가라는 직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논리적, 이성적, 비판적 작용을 주로 담당하던 의식이 한 발짝 물러서니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내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속 깊은 무의식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무의식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많이 생각했던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떠올랐다고 해서 이거 최면에 안 걸린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의식에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평소 나의 생각을 말한 것인지 의문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이 올라왔는지가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나의 감정이 어땠느냐는 것입니다. 감정은 무의식이 우리와 소통하는 대표적인 언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의식이 과거와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일어난 과거는 현재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와 연관되고 그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시간 구분이 무의미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겪은 트라우마를 상상하거나 미래에 벌어질 만한 일을 상상하면 우리 뇌는 그것이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트라우마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신념,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부정적인 감정과 신념을 먼저 해소한 후 긍정적인 이미지 또는 우리가 일어나길 바라던 이미지를 상상해서 그것을 우리의 무의식에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트라우마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고 밝고 희망찬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내담자들이 효과를 본 치유의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최면 상담에서 내면 아이를 치유할 때 주로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시절 또는 과거의 기억이 어둡다고 할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그 과거에서의 부정적인 내면의 요소를 해소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이미지 대신 긍정적이고 밝은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장면에 따르는 긍정적인 감정을 무의식에 심습니다. 기존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던 자리가 비어지니 그 빈 공간에 긍정적인 감정을 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과거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기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기억 자체는 남아있지만 과거의 어두운 장면에 대해서 우리의 무의식에 박혀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해소시켜 백지 같은 상태를 만든 후에 거기에 긍정적인 감정을 채워넣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치면 내가 겪었던 과거의 상처를 떠올려 보았을 때 마치 남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무덤덤해지거나 긍정적인 지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내담자의 경우 과거에 대한 기억 자체가 긍정적으로 아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무의식 속에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무의식 속의 과거가 뒤바뀜에 따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최면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할 때 과거에 일어난 팩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기억으로 왜곡해서 대체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 나를 학대한 부모님에 대해 상처가 있는 사람이 과거로 가서 상처를 해소하고 새로운 부모님이 어린 나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장면을 최면 속에서 경험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랑스러운 양육을 해줄 그럴 따뜻한 부모가 아니었어요 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면 속에서는 의식이 한 발짝 물러서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의 상처는 해소되고 긍정적인 감정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의식을 가지고 작업하는 최면 상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최면에서 돌아 나온 후에 과거를 떠올려 봤을 때 과거의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다는 기억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지만 내담자에 따라서 기억하는 장면이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최면 속에서 경험했던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양육해준 장면이 떠오르고 그에 동반된 긍정적인 감정이 내 가슴 속에 지배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혹 그런 긍정적인 장면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과거에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은 느껴지지 않고 해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의 효과는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지 않습니다.